폭풍 같던 영상 유출 이후 YL그룹은 하루아침에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언론은 일제히 황기찬과 강세리의 불륜 스캔들을 대서특필했고 내부 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장직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황기찬은 청와대보다 더 긴장감 도는 회장실에서 연신 전화를 쥔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딴 게 왜 유출됐는지 알아내란 말이야. 포털도 다 차단하고 확산되는 계정 전부 고소해.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분노 그리고 혼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차분히 지켜보던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강승우. 그의 눈빛은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냥감을 기다리는 포식자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폭로의 진짜 배우. 강승우는 누구보다도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이 계획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는 이미 몇 달 전부터 황기찬의 사생활을 수집하고 있었고 자신이 일하는 계열사 IT 부서의 백도어를 이용해 회사 내부 서버에 접근해 해당 영상을 확보한 뒤 자신과 전혀 연관되지 않도록 제3자의 이메일 계정과 VPN을 이용해 영상을 유출했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황기찬이 사라져야 비로소 자신이 오를 자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실 강승우는 지금껏 보여온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철없고 어딘가 엉성해 보이기까지 했던 그 모습은 전부 일부러 만들어낸 연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얕잡아보게 만들고 그 안에서 조용히 숨을 쉬며 움직이기 위한 일종의 전략이었죠. 영상이 유출되기 한참 전, 그러니까 모두가 강승우를 한낱 철없는 친척쯤으로 생각하던 시절에 황기찬의 사무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단순히 회의 자료를 출력하려고 잠시 컴퓨터를 쓴다고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컴퓨터를 쓰던 중 그는 우연히 부자연스러운 이름의 폴더를 보게 되었고 본능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는 황기찬이 회사 자산을 비밀리에 빼돌린 정황이 담긴 이중계약서 파일이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경로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고 당연히 외부로 유출되면 회사 전체를 뒤흔들 만한 치명적인 자료였죠. 이후 들어온 황기찬에게 이 안에서 특별히 본 거 없지라며 추궁을 당할 때도 그게 뭐예요? 이런 것도 있어요?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쾌한 얼굴로 방을 나섰습니다. 황기찬조차 그런 승우를 믿었고 주변 누구도 그의 속셈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강승우는 계약서 전부를 복사해서 자신의 USB에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는 언젠가 이 파일이 필요해질 때가 올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강승우는 꽤 오래 전부터 자신이 강미란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어렴풋이 들었던 어른들의 대화 그리고 미란의 행동 하나하나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퍼즐을 완성시켰죠. 결정적인 건 몇 년 전 병원 기록을 우연히 보게 된 날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강승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각인시켰습니다. 나는 강미란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 말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나는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일 수 있다. 그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행동 하나하나를 준비했습니다. YL그룹의 내부 인사 이동, 기획실 자료 열람, 황기찬의 투자 리스트, 세리와의 관계 흐름까지 모두 머릿속에 꿰고 있었습니다. 가끔 술자리에 나가 일부러 헛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나도 회장 되면 재밌겠지? 어우 말도 안 되는 소리. 모두 웃었지만 그 헛소리는 그의 계획 안에 있던 보호막이었습니다. 자신을 절대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죠. 영상이 유출된 날 그가 직접 손을 썼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3자를 통해 자료를 전달했고 그 영상은 익명의 계정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강승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승우는 이거 누구냐 진짜 너무한 거 아냐? 걱정돼서 잠이 안 온다니까요 라며 울먹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승우는 아무도 모르는 창고 안에서 옛날 USB를 꺼내 다른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이중계약, 비자금 회계, 해외 계좌까지 그가 확보해 놓은 자료는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단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강미란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란은 승우의 방에서 USB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업무 자료인 줄 알고 열어봤지만 그 안에 있던 문서들은 미란을 숨먹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엔 자신이 알고 있던 YL그룹의 민낯이 그리고 황기찬의 모든 범죄가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USB 안에 남겨진 짧은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미란 상무님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이건 전부 당신의 아들이 벌인 일입니다. 제가 회장 자리에 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도 정확한 흐름 아닐까요?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강승우였습니다. 강미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없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토록 순하다고만 생각했던 승우가 자신 몰래 이런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가 이 모든 일을 벌인 이유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권력을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라는 그가 왜 그렇게까지 계산적이었는지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언제나 거절과 무시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철없는 친척, 한심한 신입, 애 같은 놈. 그런 말들을 들으며 승우는 조용히 결심했던 겁니다. 그 누구도 나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겠다. 침묵을 선택한 미란. 그날 밤 강미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이 사실을 폭로한다면 승우는 사회적으로 매장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숨긴다면 모든 걸 지키고 심지어는 강승우를 황기찬의 빈자리에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강미라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USB는 다시 서랍 깊숙이 감췄고 승우에겐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승우는 언제나처럼 해맑게 미란에게 물었습니다. 고모 오늘 저녁 뭐예요? 삼계탕 어때요? 미란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삼계탕 좋지. 너 요즘 좀 피곤해 보이더라.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두려움과 슬픔,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결국 이 판의 모든 조각을 손에 넣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들의 손에 지금의 회장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 강미란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그래 넌 나를 닮았구나 무섭도록. 강미란의 이중적 보호. 황기찬은 회장실에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틀째 보안팀과 IT팀을 마치 범죄자를 다루듯 몰아세우고 있었습니다. 영상이 유출된 경로, 서버 접근자 기록, 내부 이메일과 협업 툴의 로그까지 남은 모든 흔적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안으로 유출자 못 밝혀내면 전원 보직 해임입니다. 보안팀장도 예외 없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소리를 높였지만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회장으로서의 권위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점점 날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강미란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오히려 기찬의 격양된 모습에 불쾌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언성이 좀 높아지는군요. 회사 사람들 다 듣겠습니다. 황기찬은 신경질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유출자를 잡아야 합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밝혀야만.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강미란은 조용히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기찬 씨 유출자를 색출해서 당장 감옥에라도 보낼 겁니까? 지금 이 사태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기찬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란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닙니까? 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내 개인 사생활이 전국으로 방송된 겁니다. 내가 지금 농담이라도 하는 걸로 보여요? 강미란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어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회장님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이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지점입니다. 유출자가 누군지 밝히는 건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당장 해결된다고 해서 이 혼란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기찬은 말없이 미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회장님이 다시 중심을 잡고 있다는 이미지입니다.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유출자를 찾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룹 안팎의 불안을 잠재우고 이사회 설득에 먼저 집중해야 합니다. 황기찬은 이 말을 곱씹듯 반복하며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래서 찾지 말자는 겁니까? 미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죠 찾되 겉으로는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보안팀은 조용히 움직이게 하고 외부엔 유감이라는 말만 반복하세요. 감정적으로 보이지 마세요. 지금 회장님은 피해자가 아니라 책임자처럼 보여야 합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기찬은 그녀의 말을 곱씹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출자가 누군지 이미 예단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부 인물이라면 그게 누군지 밝혀지는 순간 더 큰 폭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문장에서 강미란의 진심이 슬며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영상 유출자가 누구인지, 그것이 강승우라는 사실도, 그가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34화 예상 줄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